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겁니다. 가혹하고 심지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한 부를 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매달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빠르게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즉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정적 실패를 보장하는 원칙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를 쌓는 사람들과 단지 부를 꿈꾸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첫 번째 요소는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돈을 잃더라도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몇 달러를 아끼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수입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고 믿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이 보냈나요?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소홀히 했나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중요한 자산을 갖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일에 시간을 할당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부족한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이끌어야 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미래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까?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토지 분포를 분석하면서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여러 수준에서 반복되면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소수의 요소가 대부분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유명한 파레토 법칙, 즉 80-20 법칙입니다. 이것을 시간 사용에 적용하면 명확해집니다. 우리 행동의 작은 부분이 대부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밀은 그 20%를 찾아내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에 직면하기보다는 작은 일들로 일정을 채우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스프레드시트를 정리하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업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큰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시키고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저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헨리 포드와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20년 이상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성공할지 알 수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즉각적인 수익 없이 수년간 비판과 조롱에 직면하는 심리적 압박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바로 이 대담한 선택, 즉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의식적으로 할당한 것이 그의 삶을 바꾸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불확실한 일에 인생의 수년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재정적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불이 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을 위임하고 자동화하고 시간을 삽니다. 역설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단순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고강도 활동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당신은 미래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몇 달러를 아끼려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보내고 있나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번영하려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고도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지 몰라서 몇 세대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반면에 무에서 시작해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여 배우고 기업가가 되고 자산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귓닐 가문과 미국의 밴더빌트 가문은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막대한 재산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규모라도 부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큰 과제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가문조차도 시간과 돈을 제대로 할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도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의 게임은 할당의 게임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모든 예스와 노, 당신이 헌신하거나 낭비하는 모든 시간은 당신의 미래 재산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차라리 저녁 시간을 유익하지 않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낼까요? 아니면 앞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데 보낼까요? 차라리 손수 세차를 하면서 몇 달러를 아꼈다고 자랑할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새로운 수입원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까요? 진실은 시간이 가장 민주적인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월급과 바꾸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결과를 배가시키는 기회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반복되는 이러한 매일의 결정이 재산을 쌓는 사람들과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돈을 쫓는 삶을 보내는 사람들과 돈이 자신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을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지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고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갑니까? 중산층의 상당수는 새 차를 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샀거나 최신 가전제품을 사면 부를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매는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출만 발생시킵니다.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자산이란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본을 증식시키거나 미래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을 때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고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만 하고 중산층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부채를 사들이고 부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논리는 냉혹합니다. 일찍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일찍 자유를 얻습니다. 부채를 축적하는 사람은 부채를 쌓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사업,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펀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또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달러로 연평균 약 70%의 가치 상승률을 기록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적인 회사의 배당금으로 연간 6%에 만족할까요?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으로 자본을 10배로 늘릴 기회를 가질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가합니다. 이 달러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수익을 얻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을 그곳에 할당합니다. 투자처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자산을 단일 국가, 단일 시장 또는 단일 통화에 넣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이 붕괴된 경제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따라서 순자산 가치가 높은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 해외 부동산, 그리고 여러 국가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전략은 지역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삶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론이 당신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매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일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축의 일부를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것은 국내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기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항상 수입의 일부를 자산 구축에 투입하는 습관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직장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 내 돈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내가 투자하지 않고 평생 똑같은 상황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 여야 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고 싶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진행자 급여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입을 활용하여 사업, 텔레비전 채널 및 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활동 수입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선수 시절에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지만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않는 저택, 고급 자동차, 사치스러운 사치품에 모두 낭비했습니다.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길, 같은 자원을 관리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 그리고 당신은 하지만 투자할 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돈을 벌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행위 자체가 미래의 상당한 수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초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복리 효과 덕분에 수십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구축하려면 비전, 규율,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쉴 때에도 매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번 돈은 즉각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많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씨앗을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모두 먹어치울 것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잘 활용하는 자원이 있다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를 말할 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기술, 미디어, 자본을 영리하게 사용하여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속도로 결과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뛰어나고, 가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부업을 병행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쳐서 실질적인 결과 없이 끝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적절한 사람들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있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은 중앙 집중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 지식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헨리 포드와 같은 백만장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학문적 배경이 없거나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유능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그들로부터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번영기계로 기능하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지능과 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이제 다른 유형의 레버리지인 재정적 레버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채라는 단어에 겁을 먹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은 부채 자체가 아니라 나쁜 부채입니다. 신용카드, 초과 인출 또는 연간 24%가 넘는 과도한 이자율의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부채라고 알려진 것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돈의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 건설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창출할 수익성보다 낮은 금리로 부동산에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지불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위해 20만 달러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어 절망한 젊은 여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고금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무료였고
바로 이 지식에 대한 투자가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리는 직업으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쁜 부채는 당신을 가두지만 좋은 부채는 문을 엽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모든 유형의 부채를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수입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레버가 될 수 있는 때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과 미디어와 같은 더욱 영향력 있는 레버리지 형태도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간단한 비디오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메시지가 모든 장소에 당신의 물리적 존재 없이 증폭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레버로 작용하는 미디어입니다. 게리 베이너척과 같은 유명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터넷이 그의 목소리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제국의 상당 부분을 건설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과 폐쇄된 방에서만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논리는 동일합니다.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 인공지능을 통해 이전에는 몇 달이 걸렸던 결과를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기술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아이디어의 배가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레버리지를 통제되지 않은 위험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감독 없이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략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진정한 레버리지는 계획적이고 의식적이며 항상 초기 노력보다 큰 수익을 얻는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습니까? 니콜라스 케이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절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대신 수십 채의 집, 고급 자동차, 심지어 희귀동물까지 샀습니다. 결과는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고 부채를 갚기 위해 영화에서 역할을 수락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불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고집하며 부를 늘리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람, 자본, 기술, 미디어를 사용하여 결과를 증폭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리하게 일하기 때문에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빠르게 걸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를 달성하는 사람들과 평생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보상을 원하고, 지금 결과를 원하고, 지금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권에 당첨되어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를 얻고 몇 년 후 다시 파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제학에서 시간 선호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선호도가 높을수록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미래를 덜 신경 씁니다. 오늘은 즐겨야 해. 내일은 내일 볼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간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보상을 거두기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궁핍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리는 각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잘 알려진 예 중 하나는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아이들이 방에 앉아 마시멜로 하나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지금 이 사탕을 먹지 않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즉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유혹을 참았습니다. 이 연구는 수년 동안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고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성적이 더 좋았고
더 권위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건강 지표가 더 좋았고, 직업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아는 단순한 행위가 그들의 삶 전체의 궤적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나중에 후회했습니까? 그 돈을 저축해서 투자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즉각성의 함정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마다 내려지는 현명한 선택의 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 힐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남성들과 인터뷰하는데 20년 이상을 바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즉각적인 수익 없이 비판, 의심, 심지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20년을 보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몇 년 만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인내심, 장기적인 비전이 그의 책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원칙을 수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꾸준함과 기다릴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의 전략은 너무 느리다고 여겨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동안 그는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우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인내심으로 재산을 축적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은 수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경력 기회를 얻기 위해 지금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이 5년, 10년 또는 20년 후에 나타나더라도 오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약 내가 기다리는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미래에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속도만 추구하면 순간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것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물을 주지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정성껏 가꾸는 사람만이 언젠가 그늘과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은 편안하지만 인내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았다가 몇 년만 더 기다렸으면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불렸을 거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릴 수 없어서 놓친 기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장기적인 사고는 단순한 재정적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자기관리, 그리고 비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부를 꿈꾸는 사람들과 실제로 부를 일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보상은 축적한 돈이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자신입니다. 진정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만이 이미 이룬 것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위기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뒤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배우는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졸업 후 책 한 권 읽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호기심 많은 바다 생물인 멍게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이 해양 동물은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붙일 바위를 찾으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엇을 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뇌를 소화시킵니다. 이 이미지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약간의 안정을 얻자마자 배우는 것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점차 정신이 쇠퇴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제 하루의 80%를 독서에 할애하는 워런 버핏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정보와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무의미한 오락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버핏은 지식을 부로 바꿉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이 곧 학위를 모으거나 수년간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책, 강좌, 경험, 현명한 사람들과의 대화 또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매일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치 있고 새로운 기회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은 한 발 앞서 나가는 반면 안주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인질이 됩니다. 나폴롱 힐 자신이 경험한 강력한 예가 있습니다. 그는 힘든 노력 끝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고 좌절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발견한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고통의 순간을 글을 쓰고 가르치는 원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삶을 넘어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바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끊임없는 학습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멍게처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보가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규율입니다. 재정에 대한 학습만이 아닙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판매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경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배우는 것은 평범한 팀을 결과를 창출하는 기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는 물질적 자산의 총합일 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에 지닌 것들의 총합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투자는 실패할 수 있지만 당신이 배우는 것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큰 역경을 겪은 후에도 자신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산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이 축적한 지식으로 당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이 끊임없는 학습에 어떻게 투자해왔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어떤 것도 이것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을 재창조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적응의 정신입니다. 결국 한 번 배우고 평생 충분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경제는 변하고 시장은 변하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때 성공했더라도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한 분야에서 큰 돈을 벌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과거에 무적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것에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한 거대 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블록버스터는 영화 대여 시장을 지배했지만 미래가 스트리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을 제공하며 작게 시작했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재창조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를 맞아서도 겸손하게 다시 배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과 낡은 패턴에 갇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학습이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시 배워야 하고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체의 첫걸음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무지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멘토를 찾고 더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존 전략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그가 연구했던 많은 백만장자들이 재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동일한 사업 모델을 고집했기 때문에 일부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할 용기가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삶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힐은 이러한 대조를 자세히 관찰하고 진정한 부는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이 요구할 때 변화할 수 있는 정신적 유연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직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일하는 시장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지식에 매달려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갱신되지 않으면 구식이 됩니다. 과학은 평생 동안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재정적 성공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강화하며 웰빙 수준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는 학습은 부자가 되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위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상에 올랐다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오만은 무지보다 더 많은 부를 파괴합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자신을 재창조하려는 겸손함이 부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궁극적으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결과를 얻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의지에 있습니다. 삶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성장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부자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는 축적된 돈뿐만 아니라 무한한 변화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는 운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자산을 구축하고 기회를 활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기르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규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들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다면 성장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를 활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지혜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도와 당신을 오늘보다 100%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